쌍칼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살아있는 공범이 모든 걸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화영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옵니다. 쌍칼이 죽고 모든 게 묻힌 줄 알았습니다. 입도 막혔고 증거도 사라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밤 이강혁이 먼저 연락해 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맞습니다. 돈으로 묻고 협박으로 밀어넣고 자수까지 시킨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처음은 최화영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겨져 있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건 진실을 찾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구독 누르시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장면 놓치면 뒤 내용 이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서 봐주세요. 강백호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오장민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밤은 이미 깊었는데도 이상하게 도시는 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불빛이 서로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누구 하나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쌍칼이 죽었고 USB가 살아남았고 그 녹음 하나 때문에 이제는 이강혁까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오장민은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정말 입을 열까? 아니면 살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려는 걸까? 믿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최화영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동시에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강백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장미에게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니라 중심이었어요. 불안이 더 커지지 않게, 자기 감정이 먼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침묵이 더 중요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24시간 운영하는 비즈니스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는 곳도 아니고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곳. 정면 출입구와 측면 통로, 로비 카메라 위치까지 강백호가 이미 확인해둔 장소였어요. 차를 세우고 내리기 전 강백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든 바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안 하든 그 침묵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 오장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무너지면 쌍칼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까지 허무하게 흩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라운지 안쪽 창가 자리에는 이강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 단추도 맨 위가 풀려 있었어요. 평소처럼 정돈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도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 안에서 한 번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오장민은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마지막 거짓말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강혁은 두 사람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만 한 번 만졌다 놓았어요.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예의 바른 인사 같은 걸 꺼내지 않았어요.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난 관계들이었으니까요.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이강혁이었습니다. USB 들으셨겠죠?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숨기고 떠보는 시간은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오장민은 눈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이강혁을 바라봤습니다. 강백호는 팔짱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이강혁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노철봉이 그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오장미가 그 말을 바로 잘라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 사람 자수시키고 돈으로 묻고 감옥으로 밀어넣은 건 당신들이잖아요. 몰랐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이강혁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잠깐 떨렸고 물컵을 다시 잡으려다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비겁해 보였어요. 오장민은 계속 눌러붙었습니다. 쌍칼 죽은 것도 몰랐다고 하실 건가요? 그 순간 이강혁 눈빛이 확 흔들렸습니다. 강백호는 바로 그 틈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너지는 중이다. 문제는 어디까지 무너질지, 그리고 그 무너짐을 누구 쪽으로 던질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강백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인부터 하죠. 당신이 노철봉에게 돈 준 거 맞습니까? 자수 들어가라고 한 것도 맞고요. 이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장미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USB 안에 담긴 목소리와 지금 눈앞에서 직접 인정하는 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무게였어요. 강백호는 바로 이어서 물었습니다. 당신 판단입니까? 아니면 최화영 지시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강혁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오장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또 빠져나가려는구나. 그런데 이강혁은 도망치듯 고개를 돌리는 대신 아주 천천히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처음엔 대표님 뜻이었습니다. 나중엔 저도 멈추지 못했고요. 그 말은 사실상 자백이었어요. 오장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화영. 드디어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이강혁 입을 통해 사건 중심에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강백호는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게, 더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이라는 말은 나중엔 당신 의지도 들어갔다는 뜻입니까? 이강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려면요. 거기선 그렇게 됩니다. 처음엔 시키니까 하고 그 다음엔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나중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됩니다. 오장민은 그 말이 하나도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 늘 똑같았어요. 누군가는 사람을 버리고 누군가는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고 누군가는 죽게 만들고도 결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고. 오장미가 아주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쌍칼은요? 그 사람도 당신들한테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버릴 수 있는 카드였어요? 이강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엔 대답이 늦지 않았습니다. 예. 그 한 글자가 너무 쉽게 떨어져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오장미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아빠를 잃던 날 이후 계속 참아온 분노가 다시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울거나 무너지면 안 됐어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 입에서 더 끌어내야 하는 밤이었으니까요. 강백호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만 묻죠. 노철봉 사망 전에 최화영이 직접 지시한 정황 있습니까? 이강혁은 처음으로 강백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대표님은 직접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죽여라, 없애라, 입 막아라. 그렇게는 안 말해요. 대신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게 말해야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장미가 바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데요? 이강혁은 목이 마른 듯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기억을 끌어올렸어요. 노철봉 건 터지기 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오래 두면 안 되겠지. 괜히 바람 들기 전에 안쪽 공기부터 정리해. 그 말 들었을 때 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래요. 직접 피는 안 묻히고 결론만 남기게 말합니다. 강백호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진술이었어요. 직접 살해 짓이라고 보기엔 아직 약하지만 정황을 엮어가면 분명히 압박이 되는 말. 오장민은 그보다 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지금 말하는 방식. 이 사람은 아직도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서기 직전에 가장 위험한 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 말해요? 이강혁은 아주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도 정리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세 사람 사이 공기가 다시 확 바뀌었습니다. 강백호는 예상했지만 오장미는 그 말을 직접 들으니 더 서늘해졌어요. 이강혁은 이미 자기 차례가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쌍칼이 죽고 애인까지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오장미가 USB를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생긴 지금 최화영 입장에선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강혁 본인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한번 불안해지면 같이 일한 시간, 믿음, 그런 거 다 없습니다. 먼저 쳐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제 곧 제 차례예요. 강백호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쪽에 붙겠다는 겁니까? 이강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붙는다는 말보다 살아남으려는 거죠. 근데 이번엔 저 혼자선 안 됩니다.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해졌어요. 지금 이강혁은 거래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려면 손에 쥔 게 있어야 합니다. 오장미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줄 수 있는데요? 말 몇 마디로는 안 돼요. 이강혁은 주머니 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강백호 눈빛이 확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드림 내부 회장실 보안 백업입니다. 대표님 개인 일정, 내부 통화 기록 일부, 그리고 노철봉 자수 직전 회의실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오장미 숨이 멎었습니다. 강백호는 바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이강혁 같은 사람이 그냥 이런 걸 들고 나오진 않으니까요. 강백호가 물었습니다. 복사본입니까? 원본입니까? 이강혁이 대답했습니다.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회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시작은 됩니다. 오장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쌍칼 USB 하나로도 엄청났는데 여기에 내부 출입 기록까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최화영을 향한 길이 단순한 감정의 의심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강혁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최화영. 세 사람 모두 동시에 화면을 봤습니다. 이강혁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강백호가 낮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동이 한 번 더 울렸고 이번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감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강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화영은 이미 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시간이 없습니다. 강백호가 짧게 결론 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네요. 이강혁 씨, 지금부터 선택하세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들었는지 모른 척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완전히 돌아설지. 이강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장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봐줄 수 없었어요. 오장미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당신 죽어요. 안 죽어도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죽일 거예요. 이번엔 애인이고 다음은 저일 수도 있고 백호 씨일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살기 위해서였다고 할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강혁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그 질문은 변명할 구멍이 없었어요. 강백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 선다고 해서 당신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는 법 앞에서 말할 기회는 생깁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끝입니다.
긴 침묵 끝에 이강혁이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짧은 행동 하나가 사실상 대답이었습니다. 오장민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로. 쌍칼이 죽고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이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남긴 USB, 살기 위해 흔들리는 공범,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왕국이 멀쩡하다고 믿고 있는 채화영. 하지만 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이미 채화영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채화영은 이강혁과 연락이 끊긴 뒤 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확인해.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그 차가운 지시가 떨어지는 순간 채화영 방 안 공기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불안이 아니었어요. 먼저 쳐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쌍칼이 죽었는데도 판이 안 끝났다면 어디선가 살아있는 입이 생겼다는 뜻. 채화영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백호는 호텔 라운지를 나서기 전에 메모리 카드를 직접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를 꺼내 이강혁에게 건넸어요. 여기에 넣으세요. 지문도 흔적도 최대한 안 남기는 게 좋습니다. 이강혁은 그 지시에 말없이 따랐습니다. 오장민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직 안심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편인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무너져서 여기까지 온 걸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둘이 너무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은 뒷좌석에서 창밖만 보고 있었고, 오장민은 앞을 보고 있었고, 강백호는 거울로만 가끔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숨을 놓지 못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이 아니라 증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시작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오장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호 씨, 이제 뭐부터 해요? 강백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원본 확보. 그리고 채화영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이강혁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원본은 내일 오전 회장실 전산 백업실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가져와야 합니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일 오전.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어요. 강백호는 곧바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밤이고 채화영은 이미 이강혁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원본은 내일 오전 회장실 전산 백업실로 간다. 그럼 오늘 밤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오장민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안도도 전부 사라지고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입니다. 이강혁은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노철 본 건 말고도 대표님이 직접 정리하려던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오장미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죠? 이강혁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남봉 교수님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차 안 공기가 완전히 식었습니다. 쌍칼이 죽었고 USB가 살아남았고 이강혁은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제 채화영은 다음 칼을 들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번엔 증인 하나가 아니라 오복길 사건의 또 다른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향해서요. 오장미 손이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을 수 없었습니다. 쌍칼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 뒤에 남은 목소리가 채화영의 왕국에 처음으로 금을 내기 시작했고 그 금 사이로 다음 피가 어디로 튈지까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사람의 차는 방향을 바꿉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경찰서로도 가지 않았고 병원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드림그룹 본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채화영이 모든 걸 정리하기 전에 이번엔 그들이 먼저 숨겨진 원본을 손에 넣어야 했으니까요. 이제 싸움은 증거를 찾는 단계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그 증거를 빼앗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은 쌍칼의 USB, 흔들리는 이강혁, 강남봉을 향한 새로운 칼끝,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오장미의 분노가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림 본사 전산 백업실에 숨겨진 원본 파일과 최화영이 직접 움직인 새벽의 반격 때문에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이어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